볼보니 이상 볼보니 폴포니. 볼보니 볼보니. 내가 마지막 엉망진창이다. 자, 이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해 봅시다. 아 인사해야 돼. 저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생각한 오프닝은 와우. 전에 니나님이 한번 냈던 아이디어긴 한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볼포니 싸운 다음에 폴포니 하는 겁니다. 저 나가면 되나요? 그리고 네, 안 돼요. 볼보니.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니나 또 느끼한다고. 아니야. 그래서 이번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아. 앞에 사람이 볼포니 하고 니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진짜 사람이 사람 태환이랑 좋아야겠네. 폴포니 한 다음에 마지막 사이 니가 끝나면 다 같이 멈췄다가 폴포니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서 다행이다. 네? 내가 첫 번째군요. 담배 안 피죠? 저 담배 안 피입니다. 괜찮네요. 자, 가시죠. 잠깐만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힘든 일이니까. 오케이, 녹화가 되고 있고. 자, 저부터 해볼게요. 볼포니. 폴포니. 이상한데? 잠깐 미안. 근데 이름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니요. 한 음씩 올라가면 돼. 엉망진창인 게 컨셉입니다. 볼포니. 다시 볼포니. 연습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한번 해볼까요? 자, 볼포니. 폴포니. 내가 음이 이상한가? 너가 약간 폴포니. 반음 높여야 돼. 알겠어. 내가 정치 음정 한 번만 흔들린 것 다시. 같기도 한데. 아니야. 자. 쌓아가면 됩니다. 시작. 볼포니. 볼포니. 아니, 잠시만요. 포프님. 볼포니. 그렇게 쓰시면 나 미안한데 내 거 녹음해가지고 내 거 입혀주면 안 될까? 같이 하는 거 못해. 저는 아니 마지막으로 하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하고 인사하고 넘어갑시다. 좋습니다. 볼포니. 볼보니 이상 볼보니 볼포니. 내가 마지막 엉망진창이다. 여기까지 써야겠다. 엉망진창이다까지 써야겠다 오프닝으로.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11시 49. 오케이. 자, 이제 오늘 오프닝은 누가 녹음됐고요. 그거예요? 제가 사회자입니다. 아니 누가 쓰는 거예요? 제가 사회자고 제가 저번 쓸게요. 사회자가 저번 사회자 니나님이요. 그럼 니나님이 메인석이고요. 네. 포프님이 서브석을 해주시면 되고 서브입니다. 제가 피그마 링크를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피그마의 데이고요. 일단은 노션부터 공유해드릴게요. 네. 저 혹시 타자 소리 거슬리면 알려주세요. 네. 자, 잘 보여지고 있나요? 네. 네. 조금만 키워줄 수 있어요 그 줌? 이렇게? 네네. 네. 자, 오늘은 체크인을 10분 안에 끝내고 처음에 저는 뭔가 저희끼리 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갭이어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쭉 적고 그리고 갭이어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게 뭘지를 쭉 적고 이거를 그룹핑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들 몇 개를 추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갭이어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딱 타깃할 갭이어의 동기와 목적이 뭔지를 이제 한 줄로 정의를 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오케이 우리가 이런 갭이어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를 한번 아이제이션하고 그리고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까지를 오늘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혹시 이 과정이 너무 나이브할지 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좋아요. 쭉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네. 혹시 저 요런 거 제안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 뭐든지. 네. 제가 최근에 그 PO 관련해서 수업을 듣거든요. PO라는 업에 네. 대해서. 근데 이제 기획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내가 필요하면 사람들도 필요할 거야.'라는 음. 관점에서 이 업을 하다 보면은 맞아요. 이제 실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음. 오늘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아 뭔가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만의 관점인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한번 수요 조사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음. 설문조사로 또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주변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한번 돌리기만 해도 음. 되게 음. 많이 해 주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런 직장인 갭비어에 되게 맞아요. 관심 많은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저도 그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설문조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을 것 좋아요.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체크인. 저희 프리비어스는 개비어를 저희가 타깃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체크인을 그 포프님은 적는 게 좋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바로 얘기할까요? 어차피 포프님은 패스구나. 네, 저는 아까 얘기해서 패스입니다. 네, 그 과정 하고 그러면 저는 전자동 니나 프로그램이 얘기하라고 저희에게 시켜서 백엔드 시스템. 백엔드 시스템으로 저의 근황은 뭔가 갑자기 회사 뭔가 회사 얘기 좀 그만해야 되긴 한데 회사의 직책자분들이 뭔가 친절해졌어요. 그래서 왠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너무 그만두고 싶어 해 보였나? 아니면 아무튼 뭐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왠지 상사분들이 되게 부드러워졌고요. 곧 그래서 저 그 생각도 했어요. 나 다른 팀으로 쫓겨나나 곧? 이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뭔가 갑자기 좀 포근한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렇다고 일이 없는 건 아니고 한 3주 넘게 매일 밤 11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았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 투자 시장이 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투자 네 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뭔가 저희 회사의 투자 방향성이 조금 달라져서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의 영향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되게 바쁜 주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바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 그렇다. 요즘 그냥 아침 7시에 회사에 출근 버스를 타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삶을 3주째 살고 있다 보니 저의 일상은 없습니다. 와, 와우. 와, 이교되시고 있네요. 살아 계신 거죠? 그럼요. 저 요즘 통근 버스에서 코를 너무 열심히 골았더니 옆자리 아저씨가 오늘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정석인데 통근 버스가. 근데 7시에 버스 타면은 네. 왜 이렇게 일찍 가요, 회사에? 통근 버스 7시에 타면 회사에 8시 반에 떨어져요. 근데 와우. 회사 너무 일찍 갔구나. 그러면 회사 9시에 저희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니까 9시에 딱 업무 시작 시간이 9시인 거죠. 그러니까 8시 반에 가는 거고. 뭐 그런 딱히 건 뭐 그런 아니에요? 걸 엄청 어차피 야근이 많은 팀이라 그런 걸 되게 빡빡하게 잡지는 않는데 회사 통근 버스가 8시 반에 회사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저희 아, 동네에서 그 버스를 타려면 7시에 타야 돼요. 저런. 아, 근데 뭐 지하철로 가면 한 20분 더 빠르긴 한데 통근 버스가 엄청 편해서 통근 음, 버스에서 코를 골며 자는 편입니다. 좋네요. 음. 아무튼 힘내세요. 근데 저희는 야근 수당이 나와서 이번 달 월급이 조금 기대됩니다. 와, 진짜 아, 부럽다. 부럽다. 저 포괄인데. 진짜. 저 포괄 없애주는 대통령 뽑으면 안 되나요? 어 아, 이번 죄송해요.
노동청 쪽에서 포괄 다 잡아내라고 정부에서 그런 거 아시죠? 회사를 근데 찌르면 될까요? 네? 근데 포괄 자반에도 지금 그 임금 그 노동 시간 그거잖아요. 늘어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번 니나님한테도 토론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거는 이 시간 이상으로 노동을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때려 거고요. 근데 이 62시간 뭐 69시간을 뭐 법적 일에 대해서 한 일주일에 69시간씩 일한다면 그 대신 포괄을 없애면 그 나머지만큼은 다 야근 수당을 주라는 건 거죠. 그러면 회사들이 좀 일찍 보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맹점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정책들을 만드는 목적은 야근 수당도 잘 주고 그 플렉서블하게 요번 주 바빴으면 다음 주 쉬게 해주는 회사들에게 한해서 60시간 동안 풀어줄게. 그 대신 이 사람들 야근 수당 다 챙겨주고 다음 주에 그 사람들 좀 쉬게 해줘.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반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지켜주는 회사가 똑바로 하나도 되지 않은 회사가 너무 많다는 게 지금 노동계 쪽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포괄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도 3명 중 2명이고 슬프다. 저는 돈만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토스가 그거잖아요. 토스가 진짜 꺼지지 않는 등대거든요. 그 대신 네. 걔네는 포괄이 아니에요. 야근하면 돈으로 다 줘요. 근데 와, 저는 차라리 저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진짜 저 회사 근처가 토스 그거 회사거든. 토스 음. 건물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면은 그 앞에 사람들 다 담배 피고 그 썩은 얼굴로 담배 피고 있어. 얼굴 노래져서. 실제로 저 회사 아는 그러니까 뭐지? 회사 아는 분이 아유. 아니라 그냥 전해 듣기로 소문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대요. 최근에 토스에서. 에? 어떡해. 너무 아니 힘들어서. 근데 솔직히 그 정도면 자기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어. 뭐라 해야 되지? 관성같이 돼버려가지고 누가 끊어주지 않으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저도 굴레에서. 저도 근데 그랬었던 것 같아. 저도 야근하고 싶어서 회사에서 야근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그러니까 그렇죠. 맞네. 그 맞아. 뭐랬어요? 프로젝트성 그룹들은 D-Day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D-Day 날 내가 완성을 했든 못했든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저런.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 업무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동시에 겹쳐진 상태로 D-Day를 그냥 엄청 짧게 막 차차차차 치는 거예요. 어. 미쳤다. 하면은 이제 뭐 내가 야근을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팀에 새로 왔던 어떤 친분이 막 왜 자꾸 야근을 하냐 집에 가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줬죠. 내가 야근을 하고 싶어서 야근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분도 몇 달 뒤에 깨달았죠. 내가 야근을 하려고 해서 야근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근. 진짜 슬프다. 누가 하고 싶어서 해요, 야근을 야근을. 해요 누가. 어? 뭐야 무슨 뭐야 소리야? 방금 검 같은 소리가 났는데. 누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니나님의 근황으로. 저는 저번 달까지, 저번 달 거의 중순까지 프로젝트를 한 2개를 했거든요. 프로젝트 단위로 따지면. 근데 이제 이게 확 늘어나서 3개를 더 저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근데 그걸 제가 생각보다 핸들링을 잘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넘기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윗분들도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왜냐면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와, 되게 이런 불황이. 아래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주려고는 하는데 이게 맞나? 저도 야근을 계속하고 거의 약간 제 생활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업무에 제가 느끼기에 저희 회사 프로젝트의 그 마케팅이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단순히 양이 많은 거면 이게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래도 일단은 그냥 좀 참고 다니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좀 약간 게임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근데 저 최근에 이제 저도
PMPO로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챌린지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신입 레벨, 주니어 레벨, 그리고 그냥 그 직급을 수행했을 정도의 레벨, 실무 레벨 이렇게 갈 때마다 필요한 역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 할 때 이제 지금 니나님 연차에서 필요한 스펙이 뭔지 좋은 그러면은 네.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에이전시로 나중에 좀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맞아. 약간 에이전시에는 가만히 있어도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직접 뭔가를 운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약간 배우는 게 있을 텐데 여기는 약간 제가 제 일도 치면서 그런 것도 따로 찾아봐야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약간 그런 게 좀 네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그거 말고는 최근에 좀 괜찮다고 회사에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그 퇴사 논의하는 시점에서 제가 뭐 업무 방식이나 뭐나 이렇게 피드백을 되게 많이 드렸었는데 이후에 이런 거 개선하시겠다고 막 피드백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또 신나게 썼죠. 근데 또 이거를 되게 잘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지금 그런 부분은 좀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쪼끔 더 지켜보면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일단은. 뭐라도 되겠죠, 일단. 맞아. 네. 그래서 제가 그 피드백 중 하나에 그렇게 썼거든요. 그 마케팅이 그 끝이 없다. 이거 사실 운영하다 보면은 이거 절대 스스로 끊고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좀 제가 그런 면이 있으니 끊고 집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진짜 그 이후에 팀장님이 좀 적당히 하라고 뭐 남았냐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쪼끔씩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부분은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도와달라는 표현이 진짜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제가 원래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네, 먼저 말씀해 맞아. 주세요. 제가 원래 그런 거를 되게 잘 못했거든요. 그렇게 막 요구하고 이런 걸 잘 못했는데 두 분의 그런 조언이나 이런 거 덕분에 좀 하게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저는 그 도와달라는 말을 표현을 잘 못해 가지고 화부터 먼저 냈다가 그 사달이 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와달라는 표현을 먼저 하고 일단 내가 힘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자각을 하고 도와달라는 표현을 하고 그때 안 됐을 때 비로소야 이제 화를 내야지 그래야지 먹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회사라는 조직. 맞아. 말 안 하면 절대 몰라. 그니까요. 다들 관심이 없어, 서로 생각보다. 여유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체크인은 항상 회사 얘기로 일상이 없는 맞아. 사람들, 이 사람들. 주륵.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갭이어가 더 지금 단어가 와닿은 걸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꽂혔나 보다. 네. 그러면 갭이어의 동기 아이데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 포프님이 가져온 링크가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아니에요. 진짜 저 별거 아니어가지고. 말로 한번 가볍게? 네, 제가 말로 말할게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 5년 반 정도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이제 너무 좀 홀로서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자기가 마케터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 테스트도 해보고 플러스 다양한 일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를 막아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일들을 많이 벌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갭이어라는 게 그 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뭔가 업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 아니면 업에 대한 자신의 뭔가 입지를 좀 더 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래서 갭이어라는 게 이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갭이어라는 게 제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완전 푹 잘 쉬거나 아니면 일 관점에서 자기를 좀 더 이제 드라이브를 걸어보거나 이런 두 가지의 시도를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링크 저 지금 들어가서 봤는데, 오, 정독해봐야겠어요. 너무 좋은데? 음, 음, 근데 저는 일을 쉬는데 또 일을 하려고 하면은 좀 그럴 것 같긴, 좀 쉬는 느낌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으면은 되게 이제 본업에서도 리프레시 되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업에 임할 수 있으니까 더 오래 버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갭이어라는 거를 생각해봤을 때, 진짜 포프님 말대로 두 가지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푹 쉬는 것도 있지만, 좀 그게 마냥 쉬는 거면은 분명히 현대인들은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불안해질 음. 거예요, 금방 또. 네. 그리고 사실 그 갭이어의 목적성이 쉬는 것도 있지만, 쉰다고 해도 약간 결국에는 내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정하고 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챌린지를 주거나 뭔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게 확실히 더 약간 질적으로 좋은? 그걸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질이 높은? 풍성한? 네? 질이 높은? 네, 그런 갭이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플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갭이어의 동기면으로 봤을 땐 어, 두 가지 뭐 얘기한다면 몇 개일지 모르지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갭이어의 동기로 제일 좋은 건 나를 좀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동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어, 그 이게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가 하나에 묶여버렸네 말을 했는데 그냥 원래는 단순하게 휴식이었고 또 하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비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여기다 그냥 휴식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되게 일이라는 건 하다 보면 길을 잃는 순간이 그러니까 일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옛날에 제가 창업을 했을 때나 막 그러니까 창업이 아니더라도 꼭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되게 무언가에 되게 미쳐 있는 시기일 때는 그거에 엄청 몰두해서 하는데 제대로 그거를 나의 것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가 그거에서 잠깐 완전히 손을 떼고 휴식을 가지다 보면 어 이거를 이렇게 했어야 됐었구나 라든지 이게 이런 의미였었네 를 생각하는 시간이 저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갭이어를 어떻게 하면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동기일까라고 했을 때 저도 고민해봤더니 그 일단 내가 어떤 휩쓸려 가던 그 파도에서 잠깐 내려서 그 바다를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되게 개비어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동기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저희가 체크인해서 맨날 느끼는 바와 같이, 음, 저희의 생활의 거의 한 80%는 일이거든요. 네, 최소 80%는 일인데, 분명히 그거를 저희의 생활에서 빼버리면 에너지가 남고 뭔가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는 게 약간 갭이어의 동기일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폴리님의 말이랑 완전 부합하는 말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재정비를 제가 하나의 섹터로 보면 두 번째는 그거일 것 같아요.
내 진로를 재설정할 수 있는 시기로서의 동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음, 나를 돌아본다, 재정비한다랑 좀 겹치려나 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니나님을 친다면 나는 마케터가 맞았나? 아니면 난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있었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픈 데는 없나? 이런 게 재정비인 거고 아예 아, 나 유튜브 잠깐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 이런 도전을 해보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할 것 같은데 그거를 잠깐 내 커리어를 멈춰놓고 그걸 도전하고 돌아오자 라는 동기가 아예 두 번째의 동기일 것 같아요. 그 음, 빈 동그라미로서의 동기? 뭔가 약간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자라는 음, 지점인 거죠? 그죠, 그죠. 나를 멈춰서 돌아보자가 첫 번째 동기고 두 번째 동기가 아예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아, 그러면은 지금 제가 썼는데 네. 나를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 그러면 이 첫 번째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딱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아하.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동기 두 가지는. 감사합니다. 되게 아무렇게나 얘기했는데 되게 도식화를 잘해 주셨군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네요, 포프님. 아하. 찰떡이죠? 찰떡같이.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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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보통 음. 그 갭이어 하시는 분들 보면 뭐 한 달도 있고 하지만 되게 막 한 1년 정도씩 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적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10개월? 왜냐면 다시 직장을 구하고 하는데 최소한 2달은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같이 생각해보고 10개월로 잡으면 넉넉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걸로 10개월이라고 잡아놓고 약간 12개월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느낌으로. 10개월이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정도고 2개월은 이제 혹시 버터타임. 약간 그런 거죠. 여유를 잡고 하면은 12개월. 네. 그리고 갭 이어가 원래 갭 이어잖아요. 어.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아, 했어요. 1년 단위구나. 음. 네네네. 저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갭 이어이니까 적정 네. 시기는 12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12개월 초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대신 음, 말씀하신 대로 그 갭 이어에서 정말 온전히 휴식하는 시기 말고 뒤에 다음 커리어로 넘어가는 걸 준비하는 기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엔 동의를 해요. 근데 그걸 하지만 하나의, 네. 하지만 토탈로 갭 이어는 12개월이 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음, 생각입니다. 2년씩 가는 사람도 있대요. 음. 음. 어때요? 퍼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이게 10개월, 12개월 그냥 마냥 쉰다고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적정한 타임은 6개월이 마지노선 아닐까 싶어요. 음. 사람마다 진짜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그리고 저는 그 휴학도 1년은 안 하고 6개월만 했었거든요. 음. 오, 1년을 다 해버리면은 제가 왠지 이제 갑자기 너무 공백이 많이 생겨버리고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왠지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더 그 안에 열심히 놀게 되니까 12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맞아요.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 때 휴학 6개월 했었던 것 같아요. 오, 네. 미나님도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네. 네, 먼저 말씀 말씀해 주세요. 주세요. 아니.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는 근데 6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산정한 이유가 그 보통 직장인들이 뭔가 생활비 한 150만 원이라고 친다라고 생각하면은 150만 원 곱하기 6개월 정도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6개월 1,000만 원 안 되나? 아니 한 900만 원 900 주다. 정도? 네. 900 정도면은 그래도 퇴직금 플러스 자기 돈 좀 보태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6개월 이렇게 생각도 근데 들어요. 진짜 그 맞는 말인 게 갭이어가 그 금전적인 부분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저도 어젠가 그젠가 폴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집에 오면서 약간 막상 막 내년이나 내후년에 갭이어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모아둔 돈을 쓰는 건데 그거를 쓰고 뭔가 추가적인 저축을 하지 않는 기간을 갖는다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막 또 불황이라 그러는데 왠지 다시 돌아오면 내 자리 없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건 환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딘가에는 있겠죠, 제 자리가. 마음에 안 좋은 들 수는 있죠. 일자리가 없을 뿐. 그래서 다시 동기로 돌아오자면 네. 제가 갭이어 관련해서 책을 쓰신 분을 봐 가지고 그 인터뷰 해서 모아 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걸 얼마 전에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뭔가 인사이트풀한 게 있으면.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그거를 처음에 하신 분이 약간 일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약간 기획자 분이셨는데 기획 일도 사실 업무랑 삶이 완전 밀착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느 순간에 공황이 오더래요. 되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갭이어를 갖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듣기로는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써 주신 것처럼 번아웃이 동기가 될 수도 있겠다. 맞아. 말씀 주세요. 보통 그 PM 업무하는 사람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또 많지가 않대요. 그게 10년 이상 하면은 번아웃 오고 공황 와 가지고. 근데 지금 제 상사 두 분 둘 다 공황 증상이 있었던 적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치료는 하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IT 업계에서 공황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막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파악하기가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IT 업계에서 특히. 그러겠다. 근데 폴리님은 왜 12개월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아까? 저는 왜 12개월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저는 갭 이어를 한다면 그러니까 쉬는 것도 쉬는 건데 회사를 다니면서 휴가 정도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 가서 살아보기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일주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만약에 그거 뭐 내가 호주에서 6개월을 살기로 했다면 저는 뭔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전 타이트하면 제대로 못 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좀 여유롭게 내가 뭐 해외에서 6개월의 시간을 쓰기로 했어. 그랬을 때 그 앞뒤로 그 중에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앞뒤로 여유분의 충분한 버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12개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예 딱 여유 1년은 내가 하나의 사계절이라는 사이클 동안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있는 말입니다. 그러게요. 다 일리가 있네. 음. 자기의 계획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확실히. 그래서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거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저희 어떤 서비스일 수 있고 저희가 하려는 이 솔루션의 페르소나가 누군지를 이제 정하면 이 기간은 또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르소나는 사실 한 3명쯤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다 풍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풍성하지 않고. 사실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페르소나를 하나만 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네, 여러 정하고 약간 하는 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었던 글에서도 이제 기획자가 너무 이제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솔루션으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되게 문제가 엄청 편협해진대요. 자기 그 음, 문제의 규모가 작아지니까 그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 같은 것도 되게 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작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고루고루 품을 수 있게 해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 이런 거 설문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월 정도 생각하냐, 그리고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맞아. 네, 그렇게 재밌겠다. 하면 이제 물론 설문도 참여하는 사람들에 따라 나 우리 지인을 하면은 좀 그런 편향되는 거야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모수값이 많은 그 개월 수를 잡으면 더 고객 수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어, 좋은데요? 네. 이거는 그러면 라벨링 해놓을게요. 네. 그리고 풀리님이 마당발이라서 모수가 많을 거예요. 어? 맞네. 제가 마당발이요?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직무 같은 것도 적게 하면 되게 좀 너무 그러려나? 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같아요. 괜찮다. 그런 다음에 선정해가지고 그거 쿠폰 보내드리고. 음. 그거는 그런가? 아니요. 뭐 쿠폰, 아니요, 선물 그것도 보내주면 전 좋아요. 좋은데. 차라리 되게 저렴한 거로 해가지고 500원짜리라도 해서 좀 다양하게 뿌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더 혹시 동기? 좀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다른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기간하고 이유를 얘기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음.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다. 네. 목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맞죠. 저도 이제 다음으로 저희가 이야기 잠깐 근데 저희가 어차피 목적으로 넘어온 김에 방은 다시 동,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다시 팔게요. 네. 네.